2009년 네덜란드에서 찍힌 끔찍한 시신 유기 현장. 그래 저거. 저 소름 끼치는 핏자국 보이시죠? 와. 그리고 2010년 영국의 우스터 거리에서 찍힌 소녀 살인사건 현장. 실제 길거리 모습을 360도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위성 지도 서비스 거리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곳곳 거리뷰 속에 정말 끔찍한 살인 현장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9년 네덜란드에서 찍힌 끔찍한 시신 유기 현장. 그래 저거. 저 소름 끼치는 핏자국 보이시죠? 와. 그리고 2010년 영국의 우스터 거리에서 찍힌 소녀 살인사건 현장. 자, 보십시오. 마치 소녀가 범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 마냥 벗겨져 있는 신발 한 켤레까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 저 쓰러져 있잖아요, 지금. 아우. 쓰러져 있는 거구나. 아 이거 로드뷰 참. 어리뷰 속 처참한 살인 현장. 그리고 피해자가 남긴 것 같은 다행 메시지. 이 미스터리까지 지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요, 네덜란드 알메르에 위치한 한 호수인데요. 사진 속에는 혈흔으로 보이는 붉은색 자국이 쭉 길게 이어져 있고요. 왼쪽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형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성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며 공포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런데 얼마 뒤 사진에 찍힌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자,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언론에 직접 제보 연락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 제클리나는 본인의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라마와 호숫가에서 놀았습니다. 이 물을 좋아하는 라마가 물을 털면서 나무다리를 걸어왔는데 이때 나무다리가 물에 젖으면서 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 거라고. 여기 있네. 네, 있잖아요, 저렇게.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진들 전부 무슨 다 약간 낚인 거 아니에요? 다 낚인 거 맞습니다. 아 진짜? 아이, 뭐야. 이게 이제 실수입니다. 고의가 아니고요. 실수로 조작이 된 미스터리입니다. 2010년 영국 소녀 살인사건으로 추정된 이 위성 사진. 저 사진도 살인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도 밝혀졌어요. 누구예요? 9살 소녀 아즈라 비비잔인데요. 친구가 오면 놀래켜주려고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우리가 다 놀랐다 이놈 진짜. 예, 다행 메시지 아니었습니다. 사연은즉슨 당시 친구와 놀다가 아즈라가 넘어지면서 신발 한 켤레가 벗겨졌는데 이때 아즈라는 친구가 본인에게 다가오면 왁! 하고 깜짝 놀래켜 주기 위해서 넘어진 차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필 거리뷰 카메라가 이걸 들고 지나가면서 찍어버린 거죠. 장난치는 걸? 예. 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장면이 상상이 되네요. 이해가 되네. 귀엽네. 영상이 무서웠는데. 자, 거리뷰 그 찰나의 순간이 만들어낸 섬뜩하고 미스터리한 다행 메시지의 진실이었습니다.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중국 베이징행 MH370 여객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38분 뒤인 오전 1시 19분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Malaysian 370. 말레이시아 관제탑과의 교신을 주고받은 지 2분 뒤인 1시 21분 여객기의 무선 응답기가 꺼졌고요. 곧 레이더망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한국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했던 건 여객기 실종 16일 뒤인 3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Was in the middle of the Indian Ocean, west of Perth.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H370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실종된 남중국해가 아닌 호주 인근 인도양 해상이었다는 겁니다. 응? 뭐예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거라면서요? 그럼 인도양은 완전 방향이 반대인데 왜 글로 갔대요? 이후에 사라진 MH370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 하이제킹. 실종 당시 탑승객 중 2사람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 두 테러범이 기장을 협박해서 무선응답기를 끈 뒤 항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테러 조직과 연계성이 없는 단순 미립국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하이제킹이라면 테러범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추측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이었다. MH370의 기장 아흐마드 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개인 컴퓨터에서 인도양의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흔적이 발견됐고요. 또 당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신변을 비관해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MH370은 기장과 부기장 2인 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살 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장의 동료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1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썰이야 진짜 얼마든지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5년 7월 29일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에서 그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MH370의 보조 날개가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했지만요.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이 날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못했고요. 사고의 핵심 단서 블랙박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2018년 7월 30일 정확한 추락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이 미스테리의 해답은 인도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블랙박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알프스 대자연의 걸작, 거대한 융프라우의 절경과 작은 집들이 조화를 이룬 마을, 라우터브루넨. 그런데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이 마을에서 2009년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소들이... 자, 주민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 바로 절벽 밑으로 소 10여 마리가 추락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좀 팩트네. 우리가 외계인 특집할 때 그 소떼가 의문사했던 거 했잖아요. 했죠. 근데 이 소들 역시요, 외부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었지만 미스터리한 것은 10여 마리의 소가 모두 추락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떼주어서 뛰었네. 자, 아무튼 그럴 가능성도 드문 게요.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산에서 자란 대부분의 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기 때문에 소들이 절벽인지 모르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고요. 일각에선 혹시 소도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까지 제기가 됐는데 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들은 도대체 왜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누가 밀었나? 이게 이제 설명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 한 마리가 힘을 주고 버티면 사람 3, 4시 동원이 돼 겨우 끌고 갈 수 있는데, 근데 10여 마리를 끌고 가서 억지로 절벽 밑으로 밀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말이 안 되지. 게다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이렇게 된 걸 알았다는 건 소가 그 어떤 울부짖음도 저항도 안 했다는 건데, 정말 미스테리한 점은 소들이 집단으로 추락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일 전에도 사건 발생 인근 지역에서 소떼가 한꺼번에 수백 미터의 절벽에서 추락해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알프스 지역에서 무려 28마리의 소들이 추락사한 것이죠. 와 이건 진짜 미스터리다. 자, 한편 사건이 발생하던 무렵 이 지역에 거센 폭풍우가 내려서요. 언론에서는 혹시 뇌우로 인해 소들이 겁을 먹은 건 아닐까라며 당시 기상학과를 한 요인으로 추측했지만요. 모르겠다. 그것 또한 소 추락사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실마리도 잡아내지 못한 미스터리. 대체 그날 밤 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